안녕하세요. 술자리에서 통하는 김 부장의 지식노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 주당 소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소주 생각이 절로 나죠. 네. 국민의 대표술 소주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데요. 이 소주는 우리나라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소비량이 늘고 있죠. 오늘 시간에는요, 소주의 어원과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소주에는 지역별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주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이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우리 소주회사의 특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주란 뭘까요? 한문 뜻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주를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주, 노주라는 거는 이슬로자죠. 그래서 우리 참이슬이라는 소주 명도 있죠. 이슬처럼 맑다. 그래서 노주. 화주는요, 뜨겁다. 요즘에는 소주 도수가 많이 낮아졌지만은 과거에는 30도, 25도 이상 이렇죠. 그래서 한 잔 마시면 속에서 후끈 달아오르기 때문에 뜨거워서 화주. 그 다음에 또 한주. 한자는 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면 후끈해서 땀이 절로 난다 해서 이제 또 한주. 백주는 아주 투명하다라고 해서 흰백자를 투명한 의미의 백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기주라고도 했는데요. 기는 기를 살려주는, 소주 먹으면 몸이 후끈 달아오르면서 뭔가 이렇게 기운이 막 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원래 이 소주는요, 우리나라 전통 술은 아니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이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지방에서 몽골 제국이 한창 성행할 때 몽골 사람들이 소주라는 거를 들여와서 몽골이 고려 때 우리나라를 침공했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대체로 이제 개경, 안동 이쪽에 몽골인들이 많이 거주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경 소주, 개성 소주 또는 안동 소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그게 크게 이제 비롯됐다는 소주의 유래이고요. 소주 만드는 방법을 잠깐 보면은요, 우선 전분이 있는 곡물, 그러니까 쌀, 보리, 또는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누룩,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곰팡이 균이죠, 그렇죠? 누룩과 물을 섞어서 항아리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숙성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뜨뜻한 아랫목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놔두면은 거품이 보글보글 잃게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며칠을 2, 3일 지나면은요, 이렇게 갈라집니다. 위에 투명하게 동동 뜨는 술이 있고 밑에 가라앉는 술이 있는데, 위에 뜨는 술을 청주,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를 막걸리라고 해요. 여기서 이 술을 불을 떼서 그 다음에 증류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40도 이상의 고농도 알코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통 소주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안동 소주 같은 게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40도짜리에다 물과 기타 향신료 등등을 만들어서 요즘 우리가 먹는 일반 소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 소주를 우리가 증류식 소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마시는 소주를 희석식, 물을 탔다 해서 희석식 소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런 희석식 소주가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희석식 소주 공장은 1919년에 평양에서 생겼습니다. 그랬다가 1960년에 순국주 금지령이 나옵니다. 사실 쌀이나 보리 같은 거 먹고 살기도
부족한데 이걸로 술을 만드는 게 되겠냐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공유로 만드는 소주가 없어지고 그 대신 고구마나 감자 이런 다른 전분이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소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요,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소주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요, 무려 소주 회사가 20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이거를 국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 소주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되겠니? 그냥 하나의 도에 하나의 회사만 있어라라고 이렇게 이제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1996년도에 이게 자유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이 내려져서 1도 1사의 이 원칙이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각 도마다 그 도에 이 소주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예전에 있었던 우리 도의 우리 소주 이걸 좀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여러 지방마다 특색 있는 소주들이 있습니다. 어떤 소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이렇게 8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9도입니다. 9개 시도에서 소주를 만들고 팔고 있는데요. 일단 서울 경기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술은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참이슬입니다. 참이슬은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옛날에 이제 진로 소주 그 전통을 이어받은 소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도에서는요, 처음처럼 롯데 주류에서 과거에 강원도 술인 경월 소주를 인수해서 처음처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까운 쪽에서 보면 충청남도는 이제 린 소주라고 있죠. 맥키스 컴퍼니에서 만드는 소주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를 보면은요, 시원소주, 충북소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충청북도 제천에 청풍이라고 해서 이제 청풍 시원한 소주 이렇게 이제 발단이 돼서 만들어졌죠. 경상도로 넘어가면 경상남도, 부산을 포함한 경상남도에 두 개의 소주 회사가 있습니다. 좋은데이 무학에서 만들고요. 대선 소주에서 시원블루 소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로 가면은 뭐 대표적으로 금복주, 맛있는 참소주에서 금복주가 거의 뭐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쪽으로 넘어가면은 전라남도의 보호에서 만든 잎새주,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하이트, 참이슬의 하이트 진로하고 같은 회사인데 이름만 차이가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한라산 소주,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주 관련한 특징을 한번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소주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불과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25도, 23도 이런 소주를 마시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16.9도, 16도, 14.9도까지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 판매량도 사실 코로나 때 급격하게 낮아졌는데 크게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 저도수의 소주를 마시고 마시는 양도 과거만큼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소주의 해외 수출량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한 4, 5년 전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시는 소주는 도수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양도 적어지는데 해외로 판매되는 소주는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아마 K문화에 따라서 K술 문화가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된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소주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우리나라 대표 술인 거죠. 오늘 살펴본 소주 이야기와 지역별 특징을 통해서 다음 술자리에서는 한 잔 속 작은 지식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 오늘 소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